네, 시리아 문제가 다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의 지금 배경으로서 오바마 대통령이 9시 백악관에서 약 20분간의 연설을 가지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면서 군사 개입에 대한 의회 표결을 늦춰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이준희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오바마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단호한 대처를 주장했는데요. 특히나 외교적인 노력이 불발될 경우에는 군사 개입에 나설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는 이번 담화에서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외교적인 해결과 무력 해결이 있을 텐데요. 일단 외교적인 해결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나서서 시리아와 서방 국가를 중재하고 있고 이로써 화학무기 폐기가 담보된다면 별도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바마는 이를 위해서 의회 지도자들에게 시리아 군사 개입 표결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바마는 이런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다면 적절한 조치, 즉 군사 개입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군사 개입이 있더라도 그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바마는 지상군의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고요. 공습 기한도 사전에 설정해두겠다고 밝혀서 무차별적인 공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시리아에 대한 결론은 어떤 식으로 날지 꾸준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장의 외국인의 매수세는 꾸준히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달려간다면 코스피 시장이 2,000포인트까지 탈환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을지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어제 나왔던 중국의 경제 지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소매 판매, 생산 설비 모두 다 호조세를 보였는데 이 지표 설명부터 먼저 부탁드릴까요? 일단 주말에 발표된 일요일 날이죠. 네. 수출입 지표가 이제 호조를 보였고 뒤이어서 이제 물가도 좀 안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산업생산이나 이제 고정자산 투자, 그다음에 소매 판매 증가율 모두 이제 예상을 좀 상회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좀 보여줬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어저께 이제 8월달 산업생산 증가율이 10.4% 기록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을 한 것이고요. 산업생산 증가율을 월별로 그리고 GDP 성장률을 이제 분기별로 이제 같이 놓고 보게 되면 거의 중국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비슷한데 중국도 역시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7월달, 8월달 산업생산 증가율이 연속적으로 올랐다라는 얘기는 3분기 네. 성장률이 이제 10월달에 발표가 될 테지만 10월 중순경 발표가 될 텐데요. 아무래도 2분기보다는 올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달 지표가 특별히 이제 나빠질 가능성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은 2분기를 바닥으로 회복되는 과정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4분기 같은 경우에 다소가는 그 작년 수치가 좀 높았기 때문에요. 좀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YY 기준으로는 약간 그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중국 성장률이 완만한 회복 기조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경제 지표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주식 시장에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고무적인 것은 경제 지표가 골고루의 영역에서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네. 경제 회복에 대한 부분 분명히 전 세계 증시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재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대국민 연설을 얼마 전에 방금 끝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 결과를 보면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시리아에 책임이 있다. 예. 그리고 군사 개입을 화학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겠다. 예. 근데 먼저 외교적인 노력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 예.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근데 잡음으로 분명히 들릴 것 같고요. 또 FOMC 회의까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예상을 해볼까요? 오바마 대통령 입장으로는 미국 행정부 입장으로 약간은 좀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군사 공격을 주장을 했다가 지금은 한 발 이제 물러선 형태고요. 물러서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반대 여론이 많습니다. 의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막상 강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강행을 안 하자고 하니 레임덕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난처한 입장에 처했는데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뭐 안 좋은 상황은 아니죠.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공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단기적이겠지만 불협화음 요인으로 작용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많이 줄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시리아 문제를 거의 반영을 안 했죠. 주가에 반영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이 좀 개선됐다고 해서 이 부분이 추가로 반영될 여지 이 부분은 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리아 문제가 잠재적인 불안정성으로 남을 가능성은 그 전보다 더 줄어들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FOMC는 어떻습니까? 지금 FOMC 이제 저희 추석 연휴와 맞물려서 예. 좀 발표가 되게 되는데 그 전망이 어떨까요? 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영향이 있고요. 뭐 예측하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상대적으로 9월에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9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이 곧바로 시작이 네.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0월 달에 한다 하더라도 발표는 9월 달에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규모가 이제 초기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텐데 그 연준 스케줄을 보게 되면 내년 중반까지 850억 달러 양적 완화 규모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고요. 9월부터는 10월부터는 이제 차게 됐을 때는 850억 달러를 내년 중반까지 줄이려면 월별로 100억 불씩은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연말에 시작되면 규모가 커지는 거고요. 초기에 시작되면 규모가 작아지는 거고 일종의 약간 조선모사 성격이 좀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연준 테이퍼링 관련한 불확실성 부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이제 줄어드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 영향은 남아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겠지만 시장 예상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 뭐 결과를 보여준다면 주식시장에는 불리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전략가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론이 9월부터 양적 완화 축소가 이뤄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저도 한 표를 좀 그렇죠.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선에서 적은 규모에서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줄어나갈 것이다. 자, 그러면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다가오지도 않을 수 있을 텐데요.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보면 역시 관건의 키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선을 앞두고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이 시각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700억 원 매수가 오늘까지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 어디까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매수세 자체는 더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언제까지 될지는 약간 뭐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현재 매수 기조 자체가 이렇게 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이제 그 8천억을 샀고 그 동시효과 때 2천억을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잖아요. 보통 이런 시그널은 그 규모 측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최고점을 좀 지났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지금 1,7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시간대별로 봤을 때는 어제보다는 페이스가 좀 줄은 페이스예요. 그리고 FOMC 회의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도 그런 부분들은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일단 규모 자체는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과정을 좀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요인으로 해서 오늘 뭐 코스피 지수 자체가 상승폭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흐름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인데 8월 달에 외국인 순매수가 한국 시장에서 많았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은 많이 안 들어오지만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게 보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많이 이제 비중을 배분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던 게 8월 달 흐름이었기 때문에요. 이거는 완전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약간의 상대적인 측면이 좀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9월 달 들어서 약간 달라진 부분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 8월 후반부터 대만 시장에서도 매수가 좀 많아지고 있고요. 9월 들어서는 그동안에 매수를 안 했던 인도나 아니면은 태국 같은 동남아 시장에서도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글로벌 위험 선호,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 선호가 오히려 조금은 더 강화되는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흥시장 쪽으로 자금 유입이 들어오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추세적인 측면에서 그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매수 규모 자체를 좀 순매수 규모 자체를 줄이는 흐름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 환율 영향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100원 선이 외국인 매수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마지노선이라고 쳤다면은 지금 이미 1,100원 선이 깨졌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저희가 마지노선 어느 정도를 잡아야 될까요? 그건 이제 잡기는 좀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1,100원 밑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안 산다는 얘기는 과거 경험적으로 봐도 누적 순매 수치를 보게 됐을 때는 1,100원 밑에서 순매수를 할 기간은 실제로 없습니다.
1,100원 밑에서는 대부분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왔던 경우가 많고요. 다만 이제 이 과거 추세를 볼 때 좀 주의할 점은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확인됐다라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그러니까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 네. 한국 시장이 상당히 고평가되었을 됐을 때 환율 1,100원 밑에서 외국인 매도가 한 번 정도 계속 한 2, 3년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해서 일단 외국인하고 환율 관계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최근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은 좀 부담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은 좀 부담이 적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보기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네. 지켜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